네, 여러분 반갑습니다. 전기 트레이너 훈쌤입니다. 이번 영상에서는요, 바로 이 전원 변환에 대해 여러분과 한번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. 사실 많은 분들이 이 전원 변환을 처음 듣거나 아니면 낯설게 느껴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. 왜냐하면 여러분이 전공자로서 이 회로이론 전공 수업을 듣지 않았다면 이 대부분 전기를 배울 때 이 내용을 따로 설명을 하거나 크게 다루지 않았던 것 같아요. 왜냐면 이 내용을 전혀 몰라도 여러분들이 회로를 보고 회로를 해석하는데 사실 아무런 지장이 없습니다. 몰라도 상관이 없어요. 그럼 이 영상은 도대체 왜 찍냐 하신다면, 저는 이 전원 변환이 회로를 해석하는 데 사용이 될 뿐만이 아니라 여러분이 이 내용을 알면 분명히 이 회로를 바라보는 시각이 훨씬 넓혀진다라고 생각을 합니다. 또 굉장히 내용은 쉬운데 써먹을 때도 많고 또 유용해요.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 유도하는 과정부터 실제 어떻게 문제에 적용이 되는지 모두 말씀을 드릴 거니까 가볍게 듣고 계시다가 괜찮은 것 같은데 라고 느껴지시는 분들은 잘 정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자, 그러면 먼저 전원 변환이 무엇인지 한번 알아야겠죠. 이렇게 어떤 회로가 있다고 한번 해보겠습니다. 여기서 만약에 그 회로의 일부분이 이렇게 하나의 독립 전화번과 저항이 직렬로 연결되어 있다면 이 회로의 일부분을 나는 하나의 독립 전류원과 저항이 병렬로 연결된 회로로 바꿔준다는 겁니다. 아니면 반대로 이렇게 전류원과 저항이 병렬로 연결되어 있다면 나는 이 부분을 이번에는 전화번과 저항이 직렬로 연결된 회로로 자유롭게 바꾸는 것을 우리는 전부 전원 변환이라고 말을 합니다. 단 여기서 조건이 이렇게 자유롭게 바꿔 주었을 때 이 회로가 나머지 소자에 발생시키는 전압이라든가 이렇게 저항에 가해지는 전압이라든가 아니면 그 회로에 흐르는 전류라는 게 동일하게 말이죠. 즉 내가 어떤 회로를 갖다 붙이든 그 회로는 서로 똑같은 회로란 겁니다. 그럼 그 전원 변환이 성립하는 조건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유도를 해볼게요. 이 내용까지는 반드시 알 필요는 없고 그냥 보고 계시다가 마지막에 결과값만 가져가셔도 상관없습니다. 그럼 먼저 아까도 말했듯이 이렇게 전원 변환을 할 때 이 변환할 회로 일부분이 나머지 회로의 영향을 동일하게 미쳐야 한다고 했었죠. 그래서 그 나머지 회로를 저는 이 아롬의 저항이라고 해보겠습니다. 모두 동일하게 나머지 회로가 아롬의 저항이라고 한번 해볼게요. 여기서 전화번과 전류원은 각각 VS, I, S라고 하고 이 각각의 저항을 R1, R2라고 했을 때 이때 이 저항 R에 걸리는 전압은 서로 동일하겠죠. 그때 전압을 저는 모두 똑같이 V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. 그럼 첫 번째로 이 전압과 저항이 직렬로 연결되어 있을 때 이때 이 전압 V를 한번 계산을 해보면 이렇게 두 저항이 직렬로 연결된 회로에서 전압 분배는 두 저항의 합분에 자기 자신의 저항에다가 이 전압원 VS를 곱한 값이 되겠죠. 이거는 크게 어렵지 않을 겁니다. 두 번째로 이 전류원과 저항이 병렬로 연결되어 있을 때 이 아롬에 흐르는 전압 V라고 하는 거는 계산을 하면 이 V는 옴의 법칙으로 이 아롬에 흐르는 전류 곱하기 저항 R이 되겠죠. 여기서 이 병렬 회로에서 전류 분배는 두 저항의 합분에 이번에는 남의 저항에다가 전류원 IS를 곱한 값이 곧 R옴에 흐르는 전류가 되겠죠. 여기에 저항 R을 곱해 주시면 이 전압 V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. 자, 그러면 여기서 전원 변환이 성립을 했을 때 이 전압 V는 서로 동일을 하니까 이 두 식이 서로 같아야 하겠죠. 여기서 저는 두 군데로 나눠서 한번 비교를 해볼 건데 이렇게 VS와 R2와 IS를 가지고 하나를 비교를 할 거고, 또 다르게 이 R 플러스 R1분의 R이랑 여기서
R 플러스 R2분의 R을 한번 비교를 해보겠습니다. 여기서 이 두 가지 모두가 동의를 해야 하니까 저는 첫 번째로 이 빨간색 묶음에 의해서 첫 번째 조건 VS는 R2, IS가 성립을 해야 하고 이 추가로 파란 묶음도 서로 같아야 하는데 잘 보면 분모에 똑같이 R이 있고 분자에도 R이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죠. 그러면 이 분모에서 R1과 R2만 서로 같으면 이 묶음 전체가 서로 동일해지게 됩니다. 그럼 우리는 두 번째 조건 R1과 R2가 서로 동일하면 된다는 조건도 뽑아낼 수가 있겠죠. 그래서 우린 여기서 이 두 가지 조건을 모두 성립을 할 때 이 전압 V가 같아지게 되고 이게 바로 전원 변환의 조건이 됩니다. 여러분들은 다른 건 몰라도 이 전원 변환을 사용하기 위해서 이 성립 조건을 기억해 주시면 되겠죠. 자, 그럼 이제 이 전원 변환이 회로 해석에 어떻게 사용되는지 한번 문제에 적용을 해볼게요. 자, 이렇게 회로가 있을 때 우리는 이 15옴에 흐르는 전류 I를 전원 변환을 사용해서 한번 계산을 해보겠습니다. 이 문제를 보시면 사실 이 전원 변환이 이 부분과 이 부분 역시 두 군데 다 전원 변환이 가능합니다.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부분이 이 15옴에 흐르는 전류 I이기 때문에 이렇게 전류원과 저항이 병렬로 된 부분을 전원 변환을 해준다면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이 I 값 역시 바뀌니까 우리는 이곳이 아니라 이렇게 전압원과 저항이 직렬로 연결된 부분에 대해서 전원 변환을 해줘야 되겠죠. 이것을 전원 변환을 해주면 이렇게 회로가 바뀌게 되겠죠. 이때 이 전류원과 저항을 이 전원 변환의 조건을 만족시키게 그 값을 대입을 해주면 먼저 저항은 우리가 기존에 바뀌었을 때 저항과 서로 똑같으니까 R1과 R2가 서로 같으니까 이건 역시 똑같이 5옴이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죠. 그 다음에 이 전류원의 값은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이 식에서 이 전류원 IS라고 하는 거는 R2분의 VS가 되고 이 R2는 뭐 R1이나 R2나 서로 같으니까 모두 상관이 없겠죠. 그럼 문제에서 R2는 5옴이었고 기존의 전압원이 15V였으니까 전류원은 3A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. 자, 그럼 여기서 우리가 이 회로를 잘 보면 전류원이 병렬로 똑같이 같은 방향으로 3A와 6A가 있습니다. 우린 이 경우에 어차피 전류원이 병렬로 서로 연결되어 있으니까 이것을 하나로 합쳐서 그냥 이 하나의 전류원에 9A가 흐른다라고 생각을 해줘도 되겠죠. 그럼 우리가 이 회로가 하나의 전류원과 두 저항이 병렬로 연결된 회로로 바꿔줄 수가 있는 겁니다. 그럼 이것을 계산하는 게 훨씬 쉽겠죠. 이때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전류 I는 병렬 회로에서 전류 분배에 의해 두 저항의 합분에 남의 저항 5가 되고 이것 곱하기 전류원 9를 곱해준 게 바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전류 I가 되겠죠. 이것을 계산하면 20분의 45로 정리하면 2.25A라는 것을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. 두 번째 문제 예시로 이번에는 0.5옴에 걸리는 전압 V를 한번 전원 변환을 사용해서 한번 계산해 보겠습니다. 이 회로를 보시면 저는 이 부분과 이 부분에 있어서 전원 변환이 사용이 가능할 것 같아요. 자, 그러면 이렇게 하나의 전류원과 저항이 병렬로 연결된 회로를 하나의 전압원과 저항이 직렬로 연결된 회로로 한번 바꿔주겠습니다. 그러면 이렇게 전원 변환이 가능하겠죠.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이 주의해 주셔야 할 게 이렇게 기존의 전류원의 전류 방향과 이 전압의 극성을 고려해 주는 것처럼 이렇게 전류 방향이 반대로 되어 있다면 이렇게 전압의 극성 역시 반대로 해줘야 된다는 걸 꼭 주의를 해주셔야 합니다. 자, 그러면 이번에도 이 전압원과 저항의 각각의 값들을 그대로 이 조건에 맞춰서 대입을 해주시면 이 저항은 서로 똑같으니까 이곳은 0.6옴이 되고 이곳은 똑같이 0.4옴이 되겠죠. 그 다음 각각의 전압원들을 한번 계산을 할 건데 이 첫 번째 조건에 의해서 기존의 저항과 전류원의 값을 곱해준 게 바로 이 전압원의 값이 될 겁니다. 그러면 이 첫 번째 전압원은 3점
다시 검정색으로 3.6V가 된다는 걸 알 수가 있고, 이 두 번째 전압원은 이 0.4옴과 2A를 곱해준 거니까 이것을 계산하면 0.8V가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. 그리고 이것도 이 전압원이 두 개가 서로 극성이 플러스, 마이너스, 여기도 플러스, 마이너스니까 하나로 합쳐서 이 구간을 없애고 이곳에 그대로 0.8V를 더해서 이 하나의 전압원이 4.4V라고 봐도 무방하겠죠. 이때 우리가 구하고 싶은 게 이 0.5옴에 걸리는 전압 V니까 이때 이 전압 V라고 하는 거는 이 직렬 회로에서 각각의 저항을 모두 더한 것분에 내가 구하고자 하는 곳의 저항 0.5에다가 전압원 4.4V를 곱해주기만 하면 되겠죠. 그럼 이것을 계산하면 분모는 1.5분의 0.5가 되고 이것 곱하기 4.4가 되는데 이 값은 3분의 1이니까 이것을 계산하면 최종적으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0.5에 걸리는 전압은 3분의 4.4V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. 자, 이렇게 이번 시간에는 전원 변환이 무엇이고 또 어떻게 유도가 되었고 문제에는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까지 한번 알아봤습니다. 그리고 실제 문제를 풀어보니까 이런 복잡한 회로가 있을 때 이런 회로를 내가 더 풀기 쉬운 방향으로 회로를 자유자재로 바꿀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는 것도 알 수가 있었죠. 그리고 이런 과정을 할 수 있을 때까지 우리는 딱 두 가지 조건만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내용을 몇 번만 연습을 해주시면 금방 적용할 수가 있을 겁니다. 네, 그래서 이번 영상은 저는 여기서 마무리하고 이 내용을 통해서 여러분이 회로를 바라보는 시각을 더 넓힐 수 있었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